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 사주 명리 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사주 생년월일 시 주신 분도 있고 안 주신 분도 있는데요.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66년생 59세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경금일간으로 태어나셔서 현재 대운이 신금대운이네요. 신금대운은 비견대운이 되겠죠. 그리고 24년도는 편제와 이게 뭐지? 편인대운이 되네요. 자, 그러면 뭔가 차려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과 같이 뭔가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돈을 들여서요. 그런데 올해 운수가 올해뿐만 아니고 여기서는 뭔가가 하려고 하겠지만 근데 이게요. 다른 그 대운에서 보면 58세에서 62세까지는요. 내가 뭔가 일을 시작하면은 일이 중단이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과, 싸워야 할 일이 생긴다. 그게 뭐냐면 어떤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어떤 동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좀 시비, 구설수, 뭐 소송 걸릴, 뭐 이렇게 거래처도 되겠죠. 뭐 거래처도 될 것이고, 뭐 나한테 무슨, 납품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재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재료가 들어가는 어떤 그, 좀 뭐라 그래요. 물건 사오는데 거기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납품하는 어떤 거래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형제와 아니면 내 친구와 아니면 내 지인과 아니면 무슨 그 뭐라 그래요? 체인점 뭐 이런 식으로 뭘 하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이 대운이면서 할 때는 뭔가가 지금 시작하면 안 된다.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현상국이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일을 시작하시면 안 이게 저는 이제 제 이야기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62세까지도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4년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가 돈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어떤 형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어떤 일에 관한 같이 몇 명이서 이렇게 하는 데라면 뭐 체인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체인점 낸 사장한테 돈이 다 가는 형태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체인점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체인점 사장만 돈을 버는 그런 격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나는 실속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양하시려면 63세부터 이제 좀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 안에는 분명히 뭔가가 잘 뭔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돈 벌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형상국으로 좀 되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또 이제 뭐 25년도도 마찬가지로 을사년도가 되는데, 이 사는 편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편관이라는 거는 어떤 자식도 되고, 어떤 감투, 어떤 뭐라 그래요? 뭐 장급, 뭐 그런 거, 뭐, 동호회 모임한다, 뭐 회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형태도 된다. 그래서 이게 관재수거든요. 관재수.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밖에 이제 퇴직해갖고 내가 어떤 일을 벌렸을 때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쉬었다가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조금 잘 모든 것을 알아보고 모든 것을 다 잘 알아보고 내가 확신이 100% 들었을 때 63세 준비해 놓고 63세 들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물론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이런 형태의 운이 돌아간다라고만 이야기해 드릴 뿐이지 어떤 걸 하라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 관이라는 건 또 자식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또 자식의 문제로 어떤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것도 되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식과 어떤 혹시나 이제 자식이 뭐 사업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젊어도 뭐 30세 자식을 낳았다면 지금 8세나 그렇게 되겠잖아요. 아니 28세나 30에 낳았다면 29세나 되겠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식이 뭔가가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게 조금 그래요. 여하튼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고 조금 조용히 살다가 어떤 걸 내가 뭘 해보고 싶다 생각했을 때 분명한 것은 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자식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잘 알아봐야 돼요. 체인점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체인점의 사장이 마인드가 어떤가, 그리고 그 체인점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서 내가 어떤 걸 확인을 또 해봐야 되고, 손님이 많은지 음식 맛은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면 음식 맛이 어떻다고 하는지, 질이 괜찮은지 뭐 이런 것도 다 잘 알아봐야 되고요. 예전에 어떤 저 아시는 분이 체인점에 이제 며느리가 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체인점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하게 해서 다른 데서 물건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자기들 물건을 써야 하는데 다른 데서 물건을 쓸까봐 또 그거 확인차 무조건 카메라를 달아야 되는 어떤 현상국도 되더라.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한다면 서로 어떤 공정을 세워서라도 나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고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서류를 잘 만들어서 하셔야 되고요. 누구 말만 듣고 자꾸 뭔가 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그런 운도 된다. 그래서 63세에 다른 걸 준비했다가 꼭 그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그 63세 대원에도 어떤 재물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지만 다른 사람과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자꾸 그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식당을 체인점을 한다거나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제가 이런 걸 안 해봐놔서 어떤 그 물건을 대주는 그런 곳에서 그 물건이 깨끗하게 하지 않고 질이 좋지 않게 자꾸 했다가 그게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를 나쁘게 써가지고 근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 체인점 사장이 그걸 나쁘게 재료를 써가지고 그걸 그 체인점에다가 다 납품해서 체인점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도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공중 문제 같은 거 정말 잘 서서 정말 나한테 잘, 그러니까 내 돈만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한 만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이런 체인점 사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체인점이든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하든 그런 것을 서로가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 형제여도 또 내 자식이어도 내 자식과 동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부분에서 서로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형상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에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타협점이 안 맞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자꾸 싸워서 또 헤어지는 그런 현상국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은 어차피 지금 운은 지금 경금일간으로 태어나서 토의 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목화로 왕하자는 거는 이게 지혜가 되고 간이 돼요. 그러면 내가 목화로 왕하기 때문에 이 수를 좀 살려서 가려면 금운이 와야 되거든요. 이제 현재 대운이 금운이 들어와 있죠. 이게 58세면 이게 63, 여기 68세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들어와 있는데 운만 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운대로 가면 좋겠지만 이게 또 다른 대운으로 보면은 이런 아까 금방 이야기했듯이 어떤 하는 일이 멈춘다거나 진행이 잘 안 된다거나 그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아니면 그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수가 일어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시작하려면 63세부터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운이 금운을 받았을 때 되게 운이 괜찮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95년생 30세 여자분이시고요. 경금일간으로 태어나셨는데 대운이 개수대운이네요. 개수대운은 어떤 상관대운이 되겠죠? 상관대운이고 또 24년도는 편재대운. 간목이 금금목하니까 또 토생금으로 진토가 토를 생해주니까 편인대운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재물과 문서, 어머니, 아버지, 어떤 자식, 일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제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더욱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수대운이면서 상관대운에는요, 내가 어떤 일 욕심, 또 자식 욕심, 어떤 질투,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시기도 돼요. 시기가 질투도 되고. 근데 내가 어떤 일에 이 상관이라는 거는 관을 치잖아요. 예, 관을 치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상관운에 관을 치는 운이 온다면 남친과 헤어지는 운도 되겠죠. 예, 남편과 또 말다툼하는 운이라든가 떨어져 살아야 되는 어떤 운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주말 부부라든가 뭐 남편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다던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남편과 좀 떨어질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운 자체에서가 어떤 사람이 그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재물을 가져가는 형태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내 사귀던 남자친구가 여기 이제 헤어진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글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남자가 또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경우도 되거든요, 이게요. 아니면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한테 간다? 이런 것도 되기도 하거든요. 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헤어질 일이 생기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식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운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때는 또 이제 자궁 관리라던가 그 유방, 갑상선 뭐 이런 것들 관리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식이 지금 말의 대운에 와 있으면 이게 자식이 안 들어설 수도 있고 또 자식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혹시나 자식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아기를 가지려고 생각한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지면 어떨까 싶기도 하는데 저도 모르겠네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뭐 30세 의뢰생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 사주 생년월일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쪽으로 건강관리 하시고 또 이제 올해 그 24년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에너지로 해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 생기는 어떤 것도 됩니다, 이게요. 근데 이제 그 하반기가 조금 하반기 쪽으로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는데요. 내가 뭐 혹시나 이게 문서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문서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뭐 어떠한 그 여자도 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어르신도 되고. 근데 문서가 여튼 뭐 때문에 내가 머리 아플 일이 생긴다.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 근데 또 남자를 만날 때 남자가 혹시나 이제 들어오려고 할 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가 독이 되었다 그랬어요. 독이 됐다라는 것은 나쁜 마음을 먹고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괜히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게 형살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럴 일은 생기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또 남자가 때린다거나 뭐 이런 것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폭행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좋지만 못한 남자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 나갈 일이 생긴다 하반기에 이게 돈도 되잖아요, 돈이. 그래서 돈도 나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좀 잘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턱대고 사람 만나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떤 그 직장 있잖아요. 직장이 독이 됐다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직장에 정말 정직한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장 마인드가 필요하죠. 예. 여기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아니면 사기꾼 회사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직장이 독이 됐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관이 직장도 되고 남자도 되니까. 그러면 내가 좋지 못한 또 직장에 혹시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벼운 것이 뭐냐면 월급을 못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한테 나쁜 짓을 시킨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알바로 또 들어갔는데 그 알바 직장이 무슨 마약을 갖다 시킨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법에 어기는 일을 시키는 그런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도 잘 들어가야 되고
이 직장이 정말 괜찮은 직장인지 아니지, 또 알바를 하더라도 정말 괜찮은 데인지 아닌지 또 그것도 잘 알아보고 들어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하반기에 조금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일단 대운 자체가 지금 현재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반기에 좋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운 자체 2년 이상을 조금 잘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46년생 79세 남자분이시고요. 또 46년생도 올려달라 해서 지금 올려드리는 건데요. 다 사주 생년월일이 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각자에 맞게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목일간에 해수대운에 와 있네요. 이거는 편인대운이 되죠. 그리고 또 간목은 비견과 또 목국토 편제대운이 되네요. 그럼 어떤 재물과 어떤 사람과 어떤 문서와 어떤 관련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자, 해수대운이면서 편인대운이면 어떤 문서로 인한 뭔가가 일이 생기는데, 이때는 내가 돈을 자꾸 쓰는 형태로 되거든요. 이게 뭐 자식한테 그러니까 어떤 사기꾼 같은 남자가 다가온다, 이것도 되고요. 예. 아니면 어떤 문서에 소송 생길 일이 생긴다,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동산 관련과 엮인 소송 문제,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소송 이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자식 문제, 자식 문제로 좀 애로사항이 생기는 일도 생긴다.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놀고 있거나 하는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은 돈이 되게 많아요. 돈이 많아. 근데 왜냐면 지금 현재 운이 앞으로도 운이 되게 그냥 돈도 들어오고 하는 일도 있고 뭐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운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게 사기꾼이 자식일 수도 있어요. 자식이 계속 뭐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로 해서 자식 앞으로 문서를 또 해줄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뭐 세금을 또 혹시 탈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했다라면 그것이 소송 문제가 엮일 수도 있고,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럴 땐 조심하셔야 되겠죠. 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내가 그 마지막 이제 인생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돈 때문에 나머지 인생이 좀 안 좋게 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좋은 운이 왔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 24년도 운이요. 내가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허리가 조금 허리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물론 나이가 먹어서 아프는 건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건데 유달리 허리가 아플 수가 있겠다. 그리고 자식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그 형상국이 되기 때문에 자식 일로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돼요. 왜냐면 자식의 어떤, 혹시 이제 뭐 딸내미라면 뭐 자식의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 뭐 여하튼 모르겠어.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운이 뭐 대운이 되게 좋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좀 봉착해 있는데요. 요즘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요, 정신적인 시대, 정신적으로 편안해야 좋은 세상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돈 세상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남 속이고, 돈 때문에 상처 주고, 돈 때문에 그게 다 욕심, 욕망이잖아요. 예.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런 걸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얼마 살지도 않을 인생 정말 조금 베풀면서 기부도 하면서 내 것만이 다 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마지막 인생을 잘 하고 가셔야지만이 자식들도 편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현재 내가 이런 데서도 뭐 세금 탈루한다거나 뭐그 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제 같이 가족분들에게도 또 이제 잘해야 되고요. 왜냐면 그걸 해운을 하지 않고 죽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해운이란 게 뭐냐면 서로 원망하면서 서로 네 탓이니 하면서 자꾸 그 가족들과 그렇게 살면 이렇게 부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남은 한을 어떻게 할 거야? 이 한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생애에 온 목적이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생애에 정말 잘 살다 가야지, 행복하게 살다 가야지, 나머지 그 사람들도 행복해야지만이 내가 본래의 자리로 잘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한을 남기고 가잖아요. 한. 이 한이 큰 한이 아니고 애증? 뭐 그런 것들. 남에게 함부로 하고 뭐 보복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요, 뭐 복수라든가 뭐 이런 원망 같은 걸 남기고 가면 이 몸이라는 것은 화학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땅으로 간다는 거 알아. 근데 영혼은 땅으로 가지 않아요. 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면 또 돌아다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왜냐면 이걸 헤어를 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인생은 부인한테든 자식한테든 주변 사람한테든 정말 내가 못되게 행동했던 게 있다라면 또 내가 잘한 행동이 있다라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못되게 행동했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미안함을 표시를 해야 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마음으로라도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게끔 마음을 빌어줘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고 왜냐면 내 자신이 이걸 헤어나지 않고 가면 내가 본래의 자리로 못 가요. 공의 자리로. 말 그대로 뭐 기독교인이라면 그 뭐 천국 간다고 하죠. 아니요. 천국 못 가요. 절대 천국이라는 거 이 살아생전에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잘해야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상처 준다거나 그런 걸 행동을 안 하고 마음 편안히 행복하게 사는 게 천국이지. 내가 이 살아생전에 자꾸 그런 나쁜 행동을 했다라면 그거는 절대 그게 지옥 삶이잖아요. 지옥 삶. 근데 죽는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아니요. 현재 그걸 해온을 잘 해서 가야지만이 내가 천국을 간다는 거는 본래 하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이 화학 물질이니까 영혼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이 화합해서 나잖아요. 그래서 좀 말을 길게 하는데요.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은 철저하게 나머지 인생이라도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혹시 못되게 행동을 했던 게 있나 남을 속인 게 있나 그걸 통찰해 보시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가시는 것이 오히려 이제 나머지 인생을 잘 돌아가실 때 좋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까지 하는 게 좀 이상하네. 그렇죠? 자, 52년생 73세고요. 여자분이시고요. 임수일간으로 태어나셨네요. 임수일간에 현재 지금 71, 72, 73세 대운에 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비견 대운이 되거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수생목 식신 대운과
토국수 평관대운이 되겠죠. 지금 비견대운이면서 임수대운이면은요, 나이가 73세이기 때문에 이제 혹시 뇌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이게 치매 올 수 있는 어떤 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요, 내가 만약에 이제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남자로 인한 어떤 사기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내가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도 되기도 하고요. 자식이 조금 이게 자식에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고요.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게 교통사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떤 내가 병상에 누워야 되는 경우, 똥오줌을 못 가리는 형태로 된 것도 치매도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잘 지키셔야 되고요. 신호등 같은데 무단횡단 절대 하지 마시고요. 횡단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돌아다녀야 된다. 만약에 일을 하러 돌아다니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여행을 가기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셔서, 신호 정말 위반하지 마세요. 그런 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갑진년에는 또 내가 재물도 나가는 형태, 어떤 일도 멈추는 형태, 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과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시비 구설수가 일어나는 형태. 제가 좋은 이야기를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런 것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6월에는 좀 괜찮은데 나머지 달 운은 조금 내가 좀 불편한 거거든요. 불편한 어떤 운들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하는 일 때문에 놀랄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란 게 이런 거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든 했던 일이든 행동. 그러니까 행동 때문에 놀랄 일이 생긴다거나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도 돼요. 그러면 남편 때문에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형태도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어떤 묘자리, 선산 그런 일로 내가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도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에 맞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 탓만 하시지 말고 또 주변 탓도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해결이 빨리 되어야지만이 내가 살아남는 길인데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어려운 일이지만 자꾸 감사해야 돼요. 감사.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일이 이렇게 되어진 것에도 감사하고 내가 조금 어떤 분야라는 게 뭐냐면 자식 때문에 그러는지 남 때문에 그러는지 돈 때문에 그러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분야에 내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요.
또 남이 나를 골치 아프게 했다라면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픈 일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골치 아픈 일이 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식 문제는 부모 탓이거든요. 실은요. 부모가 살아오면서 자식이 자라는 환경에서 오는 형태도 돼요. 물론 부모가 못된 사람이 있어도 자식이 잘 되는 올바른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인연의 법칙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자식 만나면 좋겠죠. 근데 인연의 법칙에서 왔다라는 거는 내가 전생에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도 하고 자식 부부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생에 내가 얼마나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생애에 그 만남을 통해서 인연을 통해서 내가 공부해야 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 탓을 하지 말고 이런 나에게 오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는 내가 공부해야 될 문제고 내가 가져온 까르마구나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래 이 사주는요, 정직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정직해서. 근데 운이 되게 나쁠 때는 정직하지 못하는 운이 와요.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닌다면, 상사가 나쁜 일을 시켜도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거나 남편과 한번 이혼할 수 있는 운이 생긴다거나 여하튼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길 수 있는 좀 그런 거 있어요.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이게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남편에게 좀 안 좋은 행동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본래는 정직하면서 살아가라 했던 사람들은요, 인생을 계속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 순간에 내가 잘못 판단으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대가는 분명히 꼭 받는다는 거. 그게 자식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재물로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주변 어떤 문제로 받을 수도 있는 현상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인생은 왜 오늘 이러지? 얼마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라도 인생을 정말 올바르게 정직하게 또 현상을 잘 이겨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81년생 44세 여자분이시고요. 기토일간으로 태어나셨네요. 지금 현재 대운이 편관대운이 되겠죠? 편관. 또 24년도는 이것도 정관이 되겠네요. 그리고 겁재, 진토는. 그럼 어떤 관에 대한 거는 어떤 직장 문제, 남편 문제, 어떤 승진, 감투,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도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련된 직장 동료, 친구, 지인, 형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을목대운이면서 또, 편관대운에는 어떤 관에 관한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자, 집안에 혹시 어르신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실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초상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유산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다거나 횡재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거나 또 뭐라 그래요? 이제 누가 돌아가신다면 이게 또 어떤 세금과 관련된 일이 일어난다거나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직장과 또 관련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투하고도 내가 승진하려고 하는데 돈을 써서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누구 도움을 통해서 돈을 써서
감투를 얻는다거나 뭐 이런 형태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랬어요. 욕심.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뭐 진급을 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그 세금 탈루를 하려고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으면 안 되겠죠. 너무 욕심 부리다 보면 언젠가는 재앙, 질병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운들로 와 있다. 이게 운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들어오는 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제 여자분이신데 아마 이게 공무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에서요, 혹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이 누명을 썼는데 내가 그 누명에 대해서 뭐 이제 말 그대로 그 누명을 썼는데 그걸 정직하게 말하지 못한다거나 숨긴다거나 그쵸? 예. 그럼 이 사람을 이 누명 쓴 사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 뭐 문제가 오겠죠. 근데 내가 숨겨서 그게 큰 문제로 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나중에 꼭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정직하게 해라. 그런 것들도 되고요. 또 여자에게는 이게 남자 문제도 되죠. 예. 남편이 그럴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남편이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이 직장에서 그 감투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네요. 현재 대우는 되게 좋아요. 되게 운이 남편도 잘 되고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흐르거든요. 근데 운이 다 좋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다 좋다고 해서 뭐 부부싸움 안 해요? 아니면 뭔 사건이 안 생길까요? 생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일이 독이 됐다?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글쎄요, 이게 정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튼 내가 하는 일에 정말 정직하게 가야 된다. 여튼 몰라요. 자기 환경에 맞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주 생년월일 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 맞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24년도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형제도 되지만 사업하는 사람이면 거래처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인이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지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과 관계된 어떤 소송 문제, 시비, 뭐 관제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큰 그 일반 작은 싸움이 아니고요. 큰 어떤 사건 사고에 관계된 관제수 이런 것도 돼요. 그러면 남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남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의 어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잘못했다기도 할 수도 있지만 상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거나 그러잖아요. 위에서 나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직장 그만두지 않으려고 끝까지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절대 넘어가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꼭 밝혀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내 인생은 솔직히 쪽팔리는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운이, 이게 예를 들어서 좋은 운이 온 어떤 그 공무원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일도 나쁜 일도 하고, 그쵸? 돈 받고 뭔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좋은 운에 정말 좋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걸로 욕심으로 내가 운을 맞이했다라면,
그 운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꼭 지나간 운이 있잖아요. 예. 그 운이 좋은 운이 다 지나가고 날 때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정말 좋은 운이 왔을 때는 내가 좋게 써서 그 운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내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좀 그렇죠.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 글쎄 여하튼 제가 이런 환경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내가 좋은 운이 왔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깔보거나 함부로 남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이간질 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운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운이 그 운이 지나가면 조금 그래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이 운을 좋게 잘 쓰시고요. 남 탓하지 말고요. 운이 좋게 왔을 때는 내가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운으로 가면 정말 운이 안 좋을 때 내가 그 안 좋은 운에 확 떨어지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계단 떨어지니까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게 가거든요, 운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이 좋을 때 잘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운 되게 좋게 유산. 일단 재물이 다 좋은 운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내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정직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가셔야 됩니다. 운이 나쁠 때는 정말 나쁜 운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눈 딱 감고 내가 정직하게 살자. 내가 이 하나에 내 글쎄 내가 자기가 다 안 돼봐서 모르겠죠. 예. 일단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모든 것은 자기 운명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56년생 69세시고요. 개수일간으로 태어나셨네요. 지금 대운이 정화대운이에요. 수국화하면 편재대운이 되겠죠. 그리고 간목은 상간대운이고 진토는 정관대운이 되겠네요.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집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일할 수도 있겠죠. 정화대운이면서 편재대운에는요. 어떤 이제 편재라는 게 재물도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재물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요. 그러면서 편안히 살아가는 운이다. 편안히 살아가는 운. 근데 이제 대운이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운으로 흐르네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뭔가요? 이게 자식의 자식, 손자, 손녀를 돌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돌보면서 돈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는데 이게 나한테 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좋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어떤 불편한 일로 돌아오는 건다는 건 뭐냐면 혹시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 손자, 손녀를 돌보는데 혹시 다쳤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자식이 나에게 자기 자식을 잘못 돌보았다고 막 뭐라 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잖아요. 예. 그럼 얼마나 서운해요. 예.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공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어떠한 불만으로 돌아오는 그런 형태 이런 것도 되고요. 또 남편과 애정이 없는 거, 이게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 그런 형태로 이게 남편한테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운으로 흐르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는 이게 대운이죠. 이제 대운이 그렇다는 거고요. 24년도 운에는 어떤 내가 새로운 일을 또 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이게 자식도 되니까 자식에 좀 신경을 쓰는 그런 형태도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남편과 말다툼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반기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프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일단 나이가 들면 다 아프죠. 50대 넘어가면 다 거의 아프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프겠죠? 근데 내가 그래서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나이 들면 다 건강 관리 해야 되는데 특히 내가 아프지 않도록 건강 관리 하시고요. 저 뭐라 그래야,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도로, 그러니까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또 이제 걸어 다니실 때 잘 걸어 다니신다거나, 왜냐면 내가 아플 일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몸쪽으로도 아픈 것도 있지만 다쳐서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다칠 일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교통법규라든가 아니면 어떤 산에 만약에 간다라면 산에서도 내가 어떤 산에 가려면 어떤 그런 네, 그 운동화도 뭐라 그래요? 등산화도 잘 챙겨서 편안한 걸로 신는다거나 뭐 그렇게 하셔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좀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면에 의해서 손자 손녀를 돌보려면 되게 아프잖아요. 예,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니까 내 몸 관리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재물이 이게요. 70세 넘어 69세 이제 하반기 나가면서 그 안에 돈이 들어왔을 몰라도 또 재물이 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투자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여하튼 재물이 좀 손재수가 일어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 형제지간한테 돈이 가는 형태도 되기도 하거든요. 뭐 빌려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물이 나갈 일도 생긴다. 아니면 내가 뭐 자식한테 또 뭐 집을 사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겠죠. 여하튼 재물이 나갈 일이 생기기도 한다. 여하튼 그래도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